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뭐예요? 광복절 네, 정식적으로 70주년. 행사도 진행되고 난리 났죠?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잖아. 광고가 안 됐으면 어디 달려가세요. 네,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 우리나라 솔직히 이 큽니까? 말하죠. 소한민국일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이 그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띄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태극기입니다. 그죠? 자, 태극기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청계천에 2,000명이 가는 곳에서 태극기를 만들었대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60주년 때 만든 태극기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시청, 서울 도서관에 이렇게 60주년에 이 태극기를 만들어서 도배를 다 했었어요. 60주년 때. 자, 요거는 이제 독도 해양 영토 순례하는데 태극기 해가지고 이제 70명 해양 태극기하고 70이라는 글자 있죠. 70이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자, 인사를 볼게입니다. 자, 태극기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태극기 인터넷 검색하시면 태극기가 뭐 건개, 공기 이렇게 다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명리학적 측면에서 자, 음량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태극기 안에는 양과 음이 있죠, 그죠? 그리고 양에 해당하는 게 건기하고 리께예요. 건기, 리께고 음에 해당하는 게 본기하고 관계예요. 태극 안에 또 양음 색깔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음기와 양기가 변화해서 수기와 하기로 이제 변화해서 삼라만상이 생긴다 하는 게 태극기. 우리가 명리를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태극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극기는 바꾸요. 애국가. 우리나라 국가 있죠, 그죠? 애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나라 애국가 4절까지 다 부르실 줄 아는 분? 1절은 아시죠? 선생님 다 아신대요. 한번 해보세요. 짧게. 가사만 해도 괜찮습니다. 네. 2절은 남산위의 조소나무. 절갑을 두른듯 바람소리 불변나무 우리 기상일세 3절. 가을 하늘 네.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4절. 이기상가 이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애국가 가사 마음에 드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국가 가사에 대해서. 자, 애국가 가사는 이분이 만드셨대요. 안익태 그분이 뭐 작곡하시고 다른 이분 말고 딴 분이 하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요게 며칠 전 신문이에요. 8월 11일 조선일보에 나온 신문이거든요. 작사가 확정 짓는 세미나를 했어요. 작사가 확정 짓는 세미나 해가지고 이분이 했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렸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 그리고 이제 여기 연결되는 여기 보면 이제 기념사업회가 윤수호가 내가 애국자를 작사했다 하고 자필로 된 가사지가 존재한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썼다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의 사상과 의지가 들어간 애국가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은 보면 호는 자옹이에요. 그리고 고종 때 태어나고 문신관료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치가였어요. 독립신문 사장도 했고요. 대한자경회 회장도 했고요. 또 이제 국민총력 조선연맹 이사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자예요. 이 내용이 보면 이소부가도 번역했고요. 유학까지 갔다 온 근대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찬송가 있죠. 찬송가도 많이 썼고 많이 지었어요. 이게 많이 이제 만들었어요, 책으로. 그런 분이 이제 애국가를 가사를 쓰셨습니다. 자, 이 사람 보면 생년을 했고요. 한국의 정치가였고요. 친일파였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자였어요. 이분이 쓴 가사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태극, 이제 그건 조금 있다고 태극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태극기 괴의 상징성. 검게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의미하고 밑게는 화기를 의미해요. 태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건게와 화게는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기운, 상향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공게는 물을 의미하고요. 땅을 의미하고 감게는 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땅하고 물은 아래에 있죠. 그죠? 그래서 하강과 아래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태극기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건게죠. 요게 뭐냐면 곤이에요. 뒷게죠. 요게 감게고 공게예요. 자, 이거는 하늘이고 요것도 태양이고 물이고 땅이에요. 자, 이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인데 여기 위이고 이것도 위로 가야 되고 이건 아래고 아래고 이렇거든요. 자,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이번에 이제 교수님이 의견을 제시하시더라고요. 태극기가 이 모양이 맞을까 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네, 맞아요. 선생님. 옛날에는. 자, 태극기 이렇게 세우면 하늘, 태양, 땅, 물이 돼요. 옛날에 이렇게 했었대요. 자, 그러면 요거는 건깨라고 그러고요. 하늘을 상징해요. 요거는 밑깨라고 그러고 태양을 상징해요. 요거는 감깨고 물을 상징하고요. 이거는 공깨고 땅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늘을 상징하는 게 위로 가고요. 땅을 상징하는 게 아래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또 태극기 문제인데요. 태극. 자, 태극 그 모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태극도, 우리 태극도 생각나세요? 태극도에 보면 여기에 음량이 생긴, 무국에서 태극이 나올 때 음량이 생긴다 하는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때 요 안에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태극 음량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유천생 명함인데 보면 심벌 마크가 있어요. 여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도 태극이 들어갔죠, 그죠? 가에는 이제 오행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태극도에 나와 있는 태극의 모형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태극기에 나온 태극의 모형이고요. 자, 태극도설의 태극기의 유천생 태극 모형이거든요. 이 안에 그림 한번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어느 게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 가지 원리를 비춰서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맞고 안 맞고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자연의 법칙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올렸어요. 우리가 강복 70주년을 맞는 이날에 어떤 게 맞을까요? 공부랑 너무 못 그렸네.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하루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 이게 낮 12시, 밤 12시, 낮 12시, 밤 12시. 자, 밤낮으로 볼 때 어느 쪽이 양일까요? 낮. 나중이요. 네, 그럼 이게 양이 되겠죠? 음이고요. 양이고요. 음입니다. 자, 우리가 생물들이 자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나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나요? 기운이 도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죠. 자, 그러면 양의 기운이 극해졌다가 음의 기운으로 가는 게 이제 오후가 되고 밤이 되겠죠, 그죠? 양의 기운이 극해졌다가 음의 기운으로 가는 게 오후가
돼요. 자, 그럼 이 원리로 봤을 때, 그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극기의 운영이 맞습니까? 유찬 선생님의 그림 내용이 맞습니까? 오. 근데 네. 여기 근본 감리 적을 때 네. 왜 옛날에는 이렇게 글을 써왔기 때문에 오른쪽이 네. 근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주기가 옛날에는 오른쪽이 근이었,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지금 모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그 태극기를 만든 거는 옛날부터 저 모형이 나온 거는 저것도 이제 우리나라 지금 근대에 태극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생활에서 접목이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서 주요 학자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또 이론 명리학자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태극기를 만들고 할 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들이 다 모여서 만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저나 유천 선생님들보다 학문적 깊이나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 제기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짚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말은 선생님은 왼쪽은 양적, 오른쪽은 음을 들었잖아, 그죠? 오른쪽. 네. 네. 이게 저기서는 오른쪽이 양이고 네. 왼쪽이 음이라고 생각하면 저 위에 그림이 맞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 의미도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건 뭐냐면 자연의 이치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돈다 이 말이에요. 방향이 순향하는 방향.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돌아야 되죠.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도는 게 보이죠. 이 음양이 생물이 자랄 때도 좌에서 우로 돌아요. 방향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본다면은 이게 만약 이쪽에서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옛날에 글을 쓸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느낀 거 아닐까 싶어요. 아,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긴 되는데 이제 그때 만든 사람이 또 뜻이 예. 잘 모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 원리 보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한 번도 안 짚고 갔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따지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태극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런 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야.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도느냐, 이렇게 도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놀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운이 돈다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애국가 가사에 대해서 우리 아까 한번 읊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사 안에 내용이 소멸성인 게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왜 마르고 따라야 됩니까? 더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교수님 짚어주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마르고 닳도록인지. 리타슨. 하느님 보호하사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없습니까? 남이 지켜줘야 되냐고요. 이분이 기독교 사상가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민족이 살아온 그 역사를 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보다는 중국이나 대국에 속국이 된 상태가 많잖아요. 지금도 미국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력이 없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입니다. 이분이 친일파였어요. 공식적인 친일파였어요. 그분이 한 내용은 우리가 막 친일을 일본이라 하면 칠을 빼면서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 그걸 이제 언급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진취적이지 못하고 자발적이지 못하고 개척 정신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애국가 안에 나타난다 이 말이야. 또 남산이의 저소나무 어때요? 외롭잖아요. 한나만 있잖아요. 춥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가사를 좀 보세요. 쓸쓸하고 이런 것도 많아요. 한의 문화가 제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애국가라는 거는 우리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발전 방향, 목표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가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넣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자, 광복의 진정한 의미. 빛광의 회복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광복절 날 우리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의 힘을 키워야 한다. 남의 거를 그대로 뺏긴 거예요. 태극, 이거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중국의 태극도서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8개. 그중에 4개 올렸죠? 우리 거 아니었어요. 그대로 그냥 갖다 옮기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사상을 입혀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도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의 것을 무조건 모방해야 그대로 뺏기는 건 익숙하지만 내 거를 만들고 내 거를 하는 건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지 나도 강해지고 가정도 사회도 국가가 힘이 있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분이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이제 강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생각의 집에서도 얘기하셨고 또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소개시켜준 동영상에도 이분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외국의 걸 그대로 받아와서 내 걸로 만들지 못하고 답습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생각하는 힘이 약하다. 그래서 조금만 틀리면 비판할 줄만 알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깊이 사고하지 않는다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KBS에 보면 생각의 집이라고 프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최진석 교수님 강의하시는 많이 뜨거든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내용이 진짜 좋아요. 생각의 집? 네, 최진석 교수님. 이분이 노자 강의도 하시고요. 강의 참 많이 하셨어요. 내용이 진짜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 있으실 때. 저는 틈만 나면 좀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안 하면 얻는 게 없고 생각만 하고 안 배우면 또 게으르다. 얻는 게 없다 이랬는데 항상 배우면서도 왜 배워야 하는지 뭐가 그런지 원인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공부하실 때도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약하거든요. 누가 갖다 주는 건 잘 익혀요. 그대로 하는 거 시키는 건 잘하는데 내 스스로 그게 내게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참 부족해서 항상 부족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니까 명리학은 특히 더 해요. 왜냐하면 남이 풀어놓은 사주 풀어갖고 내가 못 풀어요. 남이 풀어놓은 사주는 남 책 보면 다 풀려있거든요. 그거는 풀 수 있는데 내가 딱 풀어라 못 풀어요. 그게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하려면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을 많이 안 하면. 저도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하면서 지금도 어떤 사주를 딱 갖다 놓으면 핵심에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제가 깨달은 힘이 아니라 교수님하고 공부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부가 아직 덜 됐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서 내가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딱 와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경지까지 들어가는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책은 어느 정도 가면 버려야 돼요.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려워요. 그게 이제 학기불사죠. 배우고 생각 안 하고 내게 안 되면은 결국은 못 얻거든요. 항상 마음가짐에 한 가지를 가지고 깊이 내 걸로 만드는 거, 내게 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명리학을 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할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뱀입니다. 너무 귀엽죠? 자, 사는 이미 무성해졌다는 뜻이에요. 진에서 이제 사로 갔잖아요. 그죠? 4월달입니다. 음력 4월이니까 5월쯤 돼요. 양의 기운이 성해서 음이 양이 너무 이렇게 극성해지니까 음이 살짝 꼬리를 내리려고 준비를 하는 시기예요. 양이 꼬리를 내리려고. 사방에 양기가 퍼진 상태고
병화가 대표적인 양화로 큰 불을 의미한다.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다. 땅의 열기가 극하지만 이제 조금씩 음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이 극하게 막 극해지고 있지만 밖으로는 막 양의 기운이 뻗어나가지만 속으로는 이제 음의 기운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이에요. 5월달. 자, 양기가 극성하여 음기가 시작된다. 자, 양이 이렇게 극하면 4월달에 이쯤 되겠죠, 그죠? 요 시작하고 5월달 되면 이쯤 돼요. 이제 막 음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데요. 정오가 여기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음이 생겨가지고 양이 되면 5가 되면 점점점 이제 음이 좀 커지는 시기입니다. 드러나는 건 어때요? 양이니까 덥잖아요. 막 더운데 속에서는 이제 음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24절기 할 때 괴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음의 기운은 강하지. 잠깐만. 네. 만약에 저것도 사람하고도 같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 만약에 지금 오라는 게 말이라는 사람하고 걔는 뱀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보는 이게 간 사주를 보는 게 한 사람이 되는 걸 보잖아요. 네, 한 사람이 그걸 보는데 그 옆에 뒤에 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 것도 이렇게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생하는 관계로. 그렇죠. 일단 일주를 봐서. 식구가 만약 4명이면 4명 다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네. 그거를 평가할 때는 한 집안을 평가할 때 식구들 4명을 다 봐야 돼요. 네. 자, 문명이 불을 의미한다. 사람의 정신 문화와 관련이 깊다. 자, 화기나 지지의 화기도 마찬가지고 정간의 화기도 문명, 문화와 관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나 공부하는 거 있죠. 그런 거에 관계된 게 화기가 많아요.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목기와 화기가 많으신 분들이 연구나 이쪽으로 많이 가세요. 자, 화가 왕한데 화기가 많은데 목기가 왔다. 어떻게 될까요? 예, 불탑니다. 불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막 크고 잘 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선생님 다른 기운이 없고 수기, 뭐 금기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목화만 있다. 그럼 좋은 거예요. 특수격국으로 확 타버리고 없잖아요. 방해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확 타서 그냥 불살라버리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운에서 그 불을 도와주는 기운이면 좋은데 끄는 기운이 오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는 거는 나무가 돼 있다면 불하고 나무, 불, 예, 예. 수기도 뭐 약간의 수기도 괜찮아요. 수기는 여기서 기름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네. 근데 특수격국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진토나 축토를 보면 빛을 느끼시고, 자, 화기라 그랬죠. 화는 태양이고 불기운이거든요. 불에다가 흙을 들어보면 어떻게 되죠? 꺼지죠. 안 그러면 태양이 땅에 들어가면 지죠. 그런 상황입니다. 술토나 미토를 보면 설기되는데 화기가 강해진다. 자, 이게 이제 또 아까 그랬던 거 생각나시죠? 지는 수기가 많은 토라 그랬죠. 둘 다. 그죠? 요거는 술미는 화기가 많은 토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화죠. 화니까 오미도 반합이 되고 인옷을 해서 화국이 돼요. 그래서 요게 들어갈 때 오가 술토와 미토를 만나면은 화기로 강해져요. 이거는 빛을 잃어서 힘이 빠지고 이거 두 개를 만나면 강해져요. 화기가 더 북돋아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톤인데 역할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그 그림을 이해하시면은 토지만은 술토하고 미토는 화기가 들어있는 토기 때문에 똑같은 토지만은 이거는 도와주는 역할이 되고 이거는 똑같은 토지만 수기가 많기 때문에 화의 기는 확 빼버리는 경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충미, 지지가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이 부분 이해가셨습니까? 네. 강한 오화가 자수를 만나는 거기 설명 좀 해주세요. 자, 더욱 맹렬하기 쉽고, 자, 좌우충이죠, 원래는. 그죠? 좌우충인데,
수기가 수의 역할을 어떨 때는 기름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바짝 여름에 마른 땅이에요. 거기다 소나기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운 열기가 확 올라오죠. 그 다음에 난 식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화기가 막 달아있는데 물이 딱 떨어지면 확 더 올라와요.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게 싹 식어지잖아요. 물기운이 더 강했을 때. 자수가 조금 왔으면 달아오게 하는 역할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욱 맹렬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요 분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모르면 이 원리를 자연의 원리를 모르면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수국한데 왜 더 열기를 강하게 하냐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식으로 자연 현상에서 빗대어서 보시면 쉽습니다. 설계되지 않고 하는 말은 빠지지 않고 이 말이에요. 설기란 말은 내 기운이 강한데 빼준다는 뜻이거든요. 설기 기운을 뺀다. 살살. 네, 살살. 삼수변의 세상세차. 자, 이제 올해 양띠입니다. 자, 맛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제 미월 지나가면서 맛있죠, 과일들이. 지금 나온 포도 이런 거 다 이제 맛이 복숭아면 다 맛이 들기 시작하죠. 정오를 넘기면서 이제 미시 같으면 이제 요 5에서 이 정도 내려오죠. 이렇게 기울어지는 시간입니다. 흡수된 열기가 복사돼서 더 덥다. 음력이 음력 6월달, 그죠? 지금 이제 7월달 들어갔잖아요. 음력 6월달 제일 더울 때죠. 복사열이 있어서 더 덥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양의 기운이 위에 쌓이기 시작한다. 자, 이 결실을 맺으려면 응축이 돼야 되거든요. 양은 뻗어나가는 기운이죠. 확산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면 확산되면 응축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늘한 기운이 와서 더 이상 못 뻗어나가게 다 감싸 안아가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찬 기운이 와서. 금화교육의 주체적 역할을 하는 말이다. 이거는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설명을 다 하려면 좀 어렵고요. 화기하고 금기하고 있어요. 화기에서 금기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토가 있거든요. 화생토, 토생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화기는 뻗어나가는 기운이고 금기는 수축하는, 응축하는 기운이에요. 그거를 중간에서 중화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그 과정이다. 네. 미토가 자수를 보면 토국수의 작용이 강해진다. 자, 미토가 자수를 보면 토국수의 작용이 강해진다. 뜨거운 흙인데 이것도 이제 뭐 결국 그 구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수기가 너무 많으면 이거 뭐 미토 하나 갖고는 안 되겠죠. 음수기 때문에. 그렇지만 뜨거운 달아있는 흙이기 때문에 이제 열기와 그다음에 토의 기운과 같이 해서 수기를 극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젖은 흙하고 마른 흙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오화를 만나면 화와 토의 기운이 강해져서 수의 조절이 없으면 조토로 금생, 생금의 능력이 약해진다. 자,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오화를 만나면 자 미토죠, 그죠? 여기에 화기가 있는 토라 했죠? 거기다가 이제 또 불이 온 거예요. 불이 오면은 원래 화기가 좀 있는 토인데다가 불이 왔어요.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마르죠. 그러면은 마른 땅에 뭔가 생긴다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금생수의 작용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원숭이입니다. 자, 원숭이띠 이거는 앞에 보일 시자 들어간 거 있죠? 그럼 뭐가 돼요? 예. 자, 여기에다 보일 시자를 넣으면 귀신 신자가 되죠. 그래서 이 신자 일주를 타고 나신 분은 자, 귀신이라는 뜻이 뭐예요? 귀신이라는 뜻이 네? 네, 신통하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해낸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요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인공자 있죠? 하늘과 땅의 이치를 연결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인이란 말은 어떤 수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장인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잘하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어떤 경지에 올라가신 분은 장인들의 경지를 보면 어때요?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아서 그 분야의 그 물건을 만드는 데는 신의 경지에 간 거예요. 거의 달인, 그죠? 예, 그런 걸 장인이라 하거든요. 점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뚫을 본자예요. 뚫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꿰뚫다. 그래서 이거다 하고 점쳐주는 거, 결정해주는 게 전복자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뚫을 곤자의 의미가 이치를 꿰뚫다는 뜻도 돼요. 뭐 물건을 구멍 뻥 뚫는 게 아니고 그것도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신자가 들어간 일주 같은 경우는 뭔가 그 분야에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신일주다. 자, 경은 뭐를 의미하죠? 경금. 이거는 이제 문화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병도 이제 문화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다 신이 들어간 일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서는 이제 신적인 능력을 갖출 수도 있다면 재주가 많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주만 잘 짜여져 있으면 이런 분들은 능력이 특출할 수도 있어요. 신일주가. 네. 병화일주 같으면 이제 하늘에 드러나는 태양이잖아요, 그죠? 태양이니까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인간 세상 일을 다 훤히 다 뚫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신의 의미가 이제 재주도 많고 어떤 이런 것과 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우리 주명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자, 그 다음 특성을 보면 펼치다의 의미로 이제 음기가 펼쳐진다. 지금 갑신월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밑에서 화의 양기가 미토에 수렴되어 신금에 응축된다. 자, 금은 결과를 말하고 결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일 있죠. 이게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열매거든요. 그래서 신금 이제 이 의미가 결과물을 맺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유되면 확실하게 또 맺죠, 그죠? 시작하는 단계예요. 기운을 걷어들인다. 그리고 이제 속살의 기운이 와서 이때는 이제 이때 신월이 들어가면 다 먼저 뻗어나가는 기운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실을 기하는 시기가 돼요. 막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결실을 튼튼하게, 과일을 튼튼하게 결론 맺기 위해서 수렴하는 기운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자, 자수를 만나면 수액이 가죠. 요거는 신자진 수국을 의미할 때 신자, 수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의 기운이 강해지고 인목을 보면 극을 해서 상하게 한다. 자, 인신충이 나오죠, 그죠? 요런 것도 나중에 형충파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이에요. 음력 8월이거든요. 음력 8월. 요게 술 항아리를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기장을 거둬가지고 술을 담는 데서 유래한 글자입니다. 만물이 늙어간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양기가 음기를 못 당해서 이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쭈그러드는, 응축되는, 단단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기운이 이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밖에 있는 가지까지 안 가니까 낙엽이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멍멍개입니다. 이게 양토라고 그랬고 화기가 많은 거라고 그랬어요. 양기가 이제 땅으로 숨는 시간입니다. 음력 9월입니다. 음력 9월이니까 10월달쯤 되죠. 화로에 묻어둔 불씨와 같은 모습이다. 술토 안에는 화기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요게 원래 정화의 의미예요. 정화의 의미, 술에는. 그래서 불씨가 숨어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만물이
겉으로 막 펼쳤던 걸 다 거두어드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숨는 과정입니다. 자, 문화적인 활동 뭐 이런 것도 의미하게 돼 있는데 지금 뭐 병이랑 직접적인 의미는 없고요. 보온병이나 화로 같은 역할을 한다. 자, 오화를 만나면 화로 변하기 쉽다. 이 술토 안에는 화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술, 합화가 되어서 화기가 되기 쉽다. 술을 만나면 수국화의 작용력이 커진다. 목을 만나면 목의 극을 받아 무너지기 쉽다. 자, 양토라고 그랬죠. 그죠? 양토니까 물기가 없죠. 물기가 없으니까 목이 파고 들어가기 쉽겠죠. 그래서 그 작용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이면 이제 꿀꿀꿀 돼지. 저도 돼지띠입니다. 자, 씨와 핵을 의미한다. 생명의 깃털이 뿌리에 보관되어 자수로 연결된다. 만물을 거두어들여 씨앗을 만들기 시작한다. 자는 확실하게 씨앗이고 이제 이거는 거두어들여서 자로 가는 과정이에요. 수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다. âm 력 10월달입니다. 몸속에 흐르는 혈액 피와 같다. 자, 이제 여기 충국을 받게 되면 이런 질병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닷물, 호수, 강물을 상징한다. 자, 근데 인이나 묘를 만나면 수생목의 작용력이 강하다. 자, 여기 이제 수죠. 인에 한목 되거든요. 목이 되거든요. 그러면 물이 나무를 생해주는 그 작용력이 더 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토를 보면 막히고 목을 보면 흐른다. 자, 흙은 물을 막아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무를 만나면 나무가 물기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고 이제 육신 해석할 때 적용을 하면